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폐경 증후군 관리를 위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갱년기 호르몬 치료는 1940년대에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제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한 약제였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2002년도에 미국 휘 스터디에서 심혈관계 질환과 유방암 발병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 결과가 나온 뒤로 호르몬 처방이 아주 낮게 급감했습니다. 이 연구들을 2007년도에 다시 재분석했을 때 이 연구 대상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 여성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가 너무 과장되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유방암 역시 1000명당 1명 미만으로 증가해서 우려보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호르몬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2017년도에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 심혈관 질환, 인지장애, 중풍,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비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근거로 든 것이 휘 스터디 같은 몇 개의 RTC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호르몬 치료가 만성질환 예방에 전혀 이득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국립폐경학회 남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공고안 자체가 그 스터디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휘 스터디 연구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호르몬 치료 대상이 되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는 전혀 고려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2017년도에 실제 임상에서 선고 가능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남스 발표가 이 휘 스터디뿐만 아니라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수행된 스터디들을 모두 다 메타 분석한 결과들이어서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아마 임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먼저 호르몬 치료 적응증 먼저 보겠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 적응증은 FDA에서 승인한 인디케이션이 따로 이제 발표됐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소모터 심통. 호르몬 치료가 퍼스트라인 테라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로스 예방도 적응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은 치료는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한 경우 치료는 에스트로겐이 아닌 다른 약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포고나디즘이나 바이레트럴 오버렉터미, 그리고 프라이머리 오바리언 인서피션시 같이 그 조기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경우도 이 호르몬 치료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니토 유리나리 심통 같은 경우는 이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적응증을 얻었는데요. 이 경우 시스템에그한 호르몬 테라피보다는 로우도스 바자넬 테라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금기는 예전부터 알려졌던 것들이 있는데요.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그리고 간질환이 있는 경우,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에스트로겐 민감수당 낙선 종양의 병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관상동맥 심장병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 동맥혈전 색전증을 알았던 경우, 여기에 추가로 혈전 색전증은 고위험군도 금기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후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그런 소인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 그 포텐셜의 잠재적인 위험들을 보면은 그 절대적인 위험도 증가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연간 반명당 10명 이하한 편인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요법과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둘 다 오르는 경우는 비너스 트럼브 엠볼리즘이나 골브레더 질환 등입니다. 그리고 복합요법에서 또 증가하는 경우가 스트로크, 브레스트 캔서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라자나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 절대적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과 단독요법 둘 다 총 사망률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프랙처도 감소했고요. 당뇨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하에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브레스트 캔서
이거는 이제 잘 아시더니 이 호르몬 제제들은 에스트로겐 제제가 합성 에스트로겐 차전 프로게스틴 제제도 합성 차전 티골론이라는 제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체내에 들어가서 대사된 산물이 여러 장기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소유체에 각각 따로 작용합니다. 이 티골론은 특히나 안드로겐 이펙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적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증명된 약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입니다. 티슈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컴플렉스, TSEC이라고 하는데요. 휘스터디에서 에스트로겐 용량을 좀 줄여보는 시도가 그 이후에 있었는데 에스트로겐 용량을 좀 줄이고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썸제진,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 바제독시펜을 혼합해서 이 바제독시펜이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내막 증식을 억제를 해주고 프로게스테론을 사용 안 해서 유방암 위험성을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약이 나온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쓰고 있는 약들인데 에스트로겐 경우 지금 사실 생산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 병원 같은 경우 프로기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질적이나 이런 거를 빼고 있거든요. 티골로는 리비알로 그리고 바제독시펜은 교합입으로 하는 상품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가 이제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하나씩 보면 폐경기 증상으로 산부인과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이 혈관 운동장애, 바소모터 심통과 수면장애인데요. 이 바소모터 심통은 안면 홍조가 대표적입니다. 가란, 두근거림, 떨림, 불안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이 좀 저하됩니다. 역시나 호르몬 치료는 바소모터 심통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골드 스탠다드 치료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 중단을 하게 되면 약 50% 정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확 중단을 하든지 재발률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을 때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보다 증상은 좀 더 강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단할 수 있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장애는 폐경 이행제 이제 흔하면서 바소모터 심통과 주로 연관이 되는데요. 호르몬 치료가 이러한 것을 개선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뇨생식기의 증상을 보면은 제니토 유리나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스라는 폐경기 비뇨생식 증후군 이런 용어가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폐경기 에스트로겐 농도 감소로 인한 생식기의 질, 노도, 방광 변화로 인한 증상일증, 질 위축 등을 포함하는 증상입니다. 크게 이런 선택의 증상과 절방뇨, 비뇨 통증, 반복 요로 방면을 포함한 비뇨 증상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다른 증상이, 다른 갱년기 폐경 증상이 없다면 국소 에스트로겐 제제가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제제에 비해서 더 완전하게 쓸 수 있고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 이 에스트로겐 제제를 국소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자궁 내막에 미치는 영향이 1년 정도까지는 없었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같이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국소량은 시스테믹하게 흡수가 되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유방암을 보는 온콜로지스트하고 상의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요로 증상은 좀 특이한데요. 시스테믹하게 호르몬 세라피를 했던 경우는 유리나리 인컨티넌스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인컨티넌스가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로우도스 바자이널 에스트로겐 테라피를 했던 경우는 반복적인 UTI 그리고 오버액티브를 해서 어지 인컨티넌스 빈도가 감소하는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로 증상 경우는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아니면 질병으로 사용하는 바자이널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섹슈얼 풍션은 시스템하게 쓰든 로우도스 바자이널 에스트로겐을 쓰든 질 티슈에 있어서 루브리케이션이나 그런 센세이션 다 증가했는데요. 이 시스테믹하게 호르몬 세라피를 한 경우는 오랄로 먹는 경우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나
프리의 테스토스테론 레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향을 덜 주는 트랜스더말 에스트로겐 테라피가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로우도스 과장의 에스트로겐 테라피는 섹슈얼 펑션을 개선해도 분명히 효과를 있었습니다. 스킨에 대해서 보면 에스트로겐 치료를 한 경우 확실히 스킨의 스티프니스나 엘라스티시티 그리고 콜라겐 증가에 이로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태아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에 황반변성 리스크나 안구 내약 감소, 안구가 내장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연구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한 경우 디즈니스나 버티모, 포스트럴 밸런스가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아까 인디케이션에서 보셨다시피 보너스 예방과 플레이트럴 감소 효과가 있고, 이게 도스, 양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빠르게 보너스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보다 플레이트가 더 증가하는 건 아니죠. FDA에서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승인되었지만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60세 이하이거나 폐경된 지 10년 이내라면은 보너스 예방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값프로트는 사실 잘 없습니다만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몸통과 같이 동반하는 경우 모슬에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관절통은 이 스터디에서 호르몬 치료를 한 경우 관절통과 똑같은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관절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에스트로겐 효과가 아직 논란이 있어서 조금쯤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담낭과 간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호르몬 치료가 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데요. 간에서 대사된 에스트로겐이 담주 콜레스테롤 농도를 올리고 심전 인구가 나오고 담낭의 운동성을 저식해서 이 담낭염의 위험성은 확실히 증가합니다. 이 경피제제가 간에서 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터디에서 C형 간염과 패티리버 환자에서 파이브로시스 진행이 좀 늦춰지는 것이 관찰되긴 했습니다. 이 당뇨와 대사증후군 보면은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신호체계가 붕괴되면서 지방 대사가 변하고 복부지방이 축적되고 인슐린 내성과 이상 지질 혈증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치료가 이런 대사 이상을 개선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몬 세라피를 한 경우에 새로 발생된 타입 2 G에는 유행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방 목적으로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경 이행기의 복부지방 축적과 치중 증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효과는 아직 좀 미미하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대사증후군을 예방 목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는 아직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호르몬 치료 영향이 좀 논란이 되는데요. 페리메노포스 시기에 사용된 경우는 확실히 안티 디프레션트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메노포스에서는 이펙트가 없어서 이 우울증을 개선시킨다는 뚜렷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로 승인은 안 됐습니다. 치매 및 임상에는 부정적인데요. 호르몬 치료는 나이에 관계없이 도움되지 않고 인지기능이나 치매 예방 치료로 추천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는 치매 리스크는 증가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과 총사망 이 두 가지는 호르몬 치료를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완전히 반대돼요. 60세 미만이고 폐경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경우는 심혈관 질환, 총사망률 둘 다 감소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서 클리니컬 아세로스크레프시스나 그다음에 코로나리 아테리 팔시테이션을 진행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던 결과를 보이고요. 반면에 60세 이상이거나 폐경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다면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60세 이상 아니면 폐경된 지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60세 미만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아직 이런 심혈관계 질환 예방 목적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맥 혈전 색전증이나 뇌혈증은 나이에 관계없이 호르몬 치료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들에 대해서 보면요. 유방암은 휘스터디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 둘 다 합성 제제만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복합 치료군에서 증가를 했어요. 특히나 호르몬 치료 시작에 한 3년부터 증가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스터디를 다시 재분석하면서 후속 연구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간 팔로우를 한 결과들을 보면은 연간 1000명당 호르몬 치료자 중 1명 미만으로 절대적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전에 호르몬 치료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복용자에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유방암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서 호르몬 치료 타입과 듀레이션 그리고 레지멘 그다음에 전에 익스포저된 분야 그다음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런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방암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에 있어서는 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재발 위험성이 있어서 호르몬 치료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폐장암의 경우에는 옵서베이션이나 스터디에서는 코로레탈 캔서 인시던스나 모탈리티 둘 다 감소하는 결과들을 보이는데요. 휘스터디에서는 처음에 휘스터디 결과 발표할 때는 콜론 캔서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팔로우를 하면서 약간씩 계속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발표한 걸로 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에서는 리스크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됐을 때 더 진행된 스테이지고 림프노드의 양성으로 소견을 보여서 이 복합요법과 단독요법에서 모탈리티 자체는 차이가 없었어요. 콜론 캔서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에스트로겐을 프로게스테론 없이 단독으로 쓰면 자궁 내막암은 위험 요인이 되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을 하는 경우는 위험성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궁 내막암 치료 환자 중에서 자궁 양쪽 난소를 제거를 했다면 에스트로겐 치료를 고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성 자궁 내막암이라는 재발 위험성 때문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난소암은 휘스터디에서는 그 복합요법군에서 난소암 리스크 증가가 없었습니다. 옵서베이션이나 스터디에서는 호르몬 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는데 난소암은 재발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난소암이 걸렸던 병력 환자, 특히나 바소모타 심컴이나 그다음에 조기에 폐결 같은 경우 호르몬 치료 베네피트가 리스크를 상해서 호르몬 치료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의 경우에도 호르몬 민감성 증후인 그래놀로사 셀 튜머나 세레토릴 메이트리 셀 튜머는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폐암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호르몬 치료를 할지 말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 인디케이션에서 보셨다시피 조기에 폐경된 경우들 45세 이전 특히나 40대 이전에는 폐경된 경우에 스트로크 결핍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평균 폐경 나이 정도까지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갱년기 호르몬약이 아닌 피임약, 호르몬 농도가 좀 높아서 피임약을 쓰는 게 대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브라카 돌연변이 보유 여성의 경우는 이 본인이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유자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을 앞당기거나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어서 폐경 전에 양측 난소를 절제를 한 경우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평균 폐경 나이까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호르몬 장기 복용을 원하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50%에서 증상이 재발하니까 다시 복용하고 다시 복용하고 하는데요. 아직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전성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혈관 질환들 같은 경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60세 미만이거나 폐경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 시작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증상과 정도를 보고 다른 비호르몬 치료가 가능한지
위험과 위험성에 대한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장기 복용이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 이런 관련 학회들의 호르몬치료를 언제 중단해야 된다, 뭐 60세, 65세 다 끊어야 된다 하는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바사모타 심통과 제니토 유리나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스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보험로스와 프랙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 리스크는 타입, 도수, 듀레이션, 루트, 그리고 시작하는 시기, 프로게스테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치료는 환자에 따라서 개별화시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인종도 또 추가되는 것 같아요. 이 스터디들이 대부분 북미 그리고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시안이나 한국에 있어서는 또 결과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번, 4번은 2013년도에 이 단체에서 발표한 그 주된 결과인데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60세 미만이거나 폐경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별한 근육 없는 건강한 여성이라면 효과실을 고려할 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도 된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 프로게스테론과 복합요법에 비해서 더 오래 복용해도 된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거나 폐경된 지 10년 이상 경과를 했다면 코로나리 하트 디시스나 스트로크,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 디멘티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이 더 많다. 그래서 이때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제이토 유리나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스 심통에 대해서는 로우도스 버자날 에스트로겐 테라피가 추천된다. FDA에서 이제 승인된 걸로는 버자날 DHA나 오랄 오스페미펜도 이 호르몬 치료 대신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20분 건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